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제식합니다. 1983년 11월 29일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 최대 예술품 경매장인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그림 한 장이 공개되자마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근데 딱 보기엔 어딘가 좀 이질적인 작품이었는데 게다가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흥분은 극에 달했죠. 화가는 바로 바로크 시대 제1의 화가이자 17세기 서양화의 거장으로 불리던 페테르 파울 루벤스였습니다. 루벤스, 그의 작품을 좀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대비가 강렬한 밝은 색채 그리고 역동적인 모션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작품은 전작과는 사뭇 다른 드로잉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열띤 경매가 진행되었고 최종 낙찰가는 32만 4천 파운드, 그 당시 환율로 3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당시의 드로잉 경매 최고가로 경신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보면 약 6억 원에 해당이 되죠.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그 애호가들이 열광했던 거장 루벤스의 드로잉 작품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작품을 좀 더 살펴볼까요? 세로 38cm, 가로 23cm 크기의 종이에 그려졌는데 짙은 회색의 분필로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상투처럼 틀어 올렸고 관모를 쓰고 있어요. 뭔가 전형적인 동양의 의복이죠. 눈엔 쌍꺼풀이 있고 수염은 짧게 깎았습니다. 여기저기 약간의 붉은기가 보이실 텐데 양볼과 코, 입술, 귀에 붉은색 초크를 사용해서 화가가 일부러 생기를 좀 불어넣은 것 같아요. 보시면 양손은 교차시켜서 소매 속에 넣었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7세기 유럽에서 활동한 서양 화가가 어떻게 이런 동양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았을까요? 그것도 이해가 힘든데 더 놀라운 건 작품의 제목이었죠. A Man in Korean Costume, 즉 한국 옷, 한복을 입은 남자입니다. 아니 근데 루벤스가 한복을 입은 우리나라 사람을 그렸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서 간단히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하멜 표류기라는 책 때문이었습니다. 1653년에 타고 있던 배가 폭풍으로 난파가 되면서 우연히 제주도에 정착하게 된 핸드릭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핸드릭 하멜이 조선에 머물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까지의 13년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하멜 표류기죠.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었을 텐데요. 물론 그보다도 좀 더 이른 시기에 비슷한 방식으로 조선에 정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초의 유럽인이라고 불리는 얀 얀스 벨테브레. 한국 이름으로 박연이라는 외국인이 존재하긴 했지만 어쨌든 유럽 사람들이 조선을 인식한 건 하멜 표류기 덕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루벤스가 그린 한복 입은 남자는 1617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멜 또는 박연이 태어나기 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한복 입은 남자라는 이 그림의 제목은 사실 루벤스가 붙인 건 아닙니다. 그는 작품의 제목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983년 경매장에 선보이기 직전까지 제목은 빈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경매장 직원들은 이 작품을 처음 수집한 순간부터 이 그림 속 남성이 누군지, 어느 국적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살펴보던 중 직원 한 명이 그림에서 새로운 표식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바로 작품 한쪽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 범선이었죠. 17세기 초상화를 살펴보면 화가들이 그 인물의 신분이나 직업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그림의 어느 곳에다가 관련된 소품을 그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족들은 주변에 비싸고 귀한 물건을 그려 넣어서 그의 재력을 보여줬던 거죠. 그 외 재봉사에게는 가위를 그려주기도 하고 학자에게는 책을 그려넣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려진 범선,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추정컨대 이 그림 속 인물이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 즉 이방인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후 경매장 직원들은 그림 속의 남성이 동양에서 온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 다음으로 그가 입은 옷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주 흡사하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일상적인 외출복으로 널리 입었던 천릭이라는 한복이었어요. 보고 계신 이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머리카락을 틀어올린 상투나 속이 훤히 비쳐 보이는 이 머리에 쓴 망 형태의 탄검까지 전형적인 조선 남성의 복장과 유사하죠. 그렇게 경매장 측은 자신감을 보이면서 그림의 제목을 Man in Korean Costume, 한복 입은 남자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한국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천릭, 이 옷은 하단 주름 부분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자칫 애매하게 그림으로 그렸다가는 남자가 그냥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은 것처럼 오해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에게는 천릭 자체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한복답게 그리기가 굉장히 힘든 의상인데요. 그림 속 남성을 보면 옷감에 반짝이는 부분까지, 게다가 주름진 천의 굴곡까지 아주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이걸 토대로 전문가들은 루벤스가 실제 이 사람을 만난 후에 그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어쩌면 유럽 땅을 밟은 최초의 조선 사람을 그린 걸지도 모릅니다. 그럼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죠.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도 있습니다. 루벤스는 보통 화려한 바로크풍의 작품을 주로 그렸는데 왜 하필 한복 입은 남성을 이렇게 드로잉으로 그리게 된 걸까요? 이걸 설명할 만한 이유도 존재합니다. 루벤스의 명작이자 교회 천장에 그려진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기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주인공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선교 활동을 기리기 위해서 그려졌는데, 그렇다 보니 작품 속에 하비에르가 만났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림 중간을 자세히 보시면 망사로 된 이 높은 모자에다가 온몸을 감싸고 앞섬을 여미는 소매가 넓은 옷을 입은 인물이 보이죠. 딱 봐도 이 생김새가 한복 입은 남자와 비슷해 보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자, 그렇다면 루벤스의 그 드로잉은 어쩌면 이 대작을 완성하기 위해 동양인을 먼저 그려놓은 습작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건 아주 연관성이 있는 유력한 가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루벤스가 1617년에 한복 입은 조선 사람을 직접 만났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남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게다가 어쩌다가 유럽에 가게 된 걸까요? 정말 유럽을 밟은 최초의 조선인이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림 속의 남자가 조선인이 아니고 그가 입은 옷도 한복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루벤스가 한복 입은 남자를 그리기 1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니콜라스라는 선교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가 루벤스의 고향에 잠시 지냈다라는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이때 니콜라스 씨가 중국에서 기념품으로 그 특이한 의복을 가져와서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본 루벤스가 그걸 드로잉한 게 아닐까라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이 남성이 1592년에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팔려간 노예라는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 이와 관련돼서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사람이 전라도 남원 출신인데 한국 이름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로 노예로 팔려가요. 근데 그 당시 일본에 있던 이탈리아 상인 까를레티라는 사람이 그를 헐값에 사들였고 이탈리아로 데려간 후에 노예로부터 그를 풀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때마침 이 시기에 루벤스가 이탈리아에 유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루벤스가 그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사람을 조선인을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이 주장은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소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오류가 있어요. 이 그림의 모델이 노예로 팔려온 인물이다? 라고 보기에는 옷차림새가 너무도 단정하고 또 풍채까지 당당해 보인다는 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남자가 1600년대 네덜란드를 방문했던 이퐁이라는 명나라 상인이라는 추정. 그 이유는 네덜란드에서 전해지는 이 그림 때문인데요. 한눈에도 루벤스의 드로잉이 남자와 의상적인 부분에서 아주 유사하죠. 그림은 익명의 화가가 그렸는데 초상화 뒤편에 보니까 내 이름은 이퐁, 중국 명나라 상인이다.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네덜란드에 왔다. 나는 다시 명나라로 간다. 1601년 새해에 나는 이걸 네덜란드에서 쓰고 있다. 라는 설명이 중국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쩌면 이 초상화를 참고해서 화가가 한복 입은 남자를 완성시켰다라는 설이 있죠. 여기서 잠깐. 명나라 때 중국 의복 한푸 그리고 우리나라 한복이 유사하다라는 건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한복의 원조가 한푸라고 우기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문화라는 건 서로 교류하면서 섞이기 마련이고 일부 시기에 비슷한 복장이 공존하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복은 명나라의 한푸와는 다르게 16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의 고유한 전통 복장이라는 건 확실히 해두고 싶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가설 속에서 현재 한복 입은 남자 이 그림은 미국 캘리포니아 폴 게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제목은 여전히 Man in Korean Costume으로 불리고 있죠. 게티 박물관 측에서는 그 인물이 누군지 그 미스테리에 대한 답은 우리가 모른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의 주장처럼 이 그림 속의 남자가 한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한푸를 입고 있는 중국 상인이다 라고 할지언정 크리스티 경매사나 게티 센터에서 이 작품의 이름을 여전히 코리안 커스튬이라고 유지하고 있는 건 이 복장 자체의 역사가 중국이 아닌 한국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닐까라고 해석해봤습니다. 400년 전 거장 서양 화가의 앞에 서서 후대의 미스테리로 남겨진 이 조선인 남성.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